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도전, 요동정보를 꿈꾸다입니다. 14세기 말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원장이 세운 명이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면서 중원을 차지했고, 한반도에서는 이성계와 정도전 등 역성혁명파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원이 북쪽으로 밀려난 이후 요동지역은 명도, 여진족도 아직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직후 명에 사신을 보냈는데 황제는 영토를 조심하여 지키고 간사한 마음을 내지 말라는 답신을 주었습니다. 비록 요동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고려 영토 밖은 넘보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조선은 친명사대를 내걸었는데 이는 큰 나라인 명을 섬겨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조선의 독자적 생존과 평화를 보장받는 실용적인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명에 대한 사대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명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무력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조 2년 5월 명은 조선이 자국의 국경을 지키는 장수를 꾀려 했고 여진족을 회유하고 있다면서 조선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명 황제의 경고서한을 받은 태조는 즉시 여진족을 찾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조는 일단 자세를 낮춰 명과의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은 조선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태조 2년 7월 조선 사신의 명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태조 2년 8월에는 조선의 사신이 명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돌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조선은 명에 대한 무력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태조 2년 11월 정도전의 제안에 따라 진법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개국 초기 조선 병력의 대부분은 왕족 등 종친이나 공신이 거느린 사병이었는데 정도전은 진법 훈련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병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조 2년 12월 명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 명은 과거의 한이나 당과 달리 조선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군이 강하다면서 태조에게 변방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말라는, 즉 혹시라도 요동을 넘보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태조 3년 1월 명은 다시 조선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에 대한 조선의 정찰 행위를 적발했는데 조선이 요동을 공격하려 한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선과 명의 갈등이 심해지자 태조는 정도전에게 국가의 큰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이때 모든 절제사에게 갑옷을 입고 모이도록 했습니다. 사병을 거느리며 각 지역의 군권을 장악한 절제사는 이방원 등 왕족과 공신이 맡고 있었는데 태조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절제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크게 반발할 수도 있었지만 명의 노골적인 전쟁 위협 속에서 이들은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태조 3년 2월 정도전은 태조에게 엄격한 군율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내부의 반란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도전은 대외적으로 명에 대한 무력 대응을 목적으로 진법 훈련과 군율 강화를 추진했지만 사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태조 3년 3월 태조는 정도전을 경상, 전라, 양광, 삼도 도총재사로 임명해 왕자와 공신이 장악하고 있던 지방군의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진법을 연습하지 않는 절제사는 태조 자신이 직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태조 3년 4월
명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 조선이 계속 명의 해안 지방을 약탈한다면서 태조의 장남이나 차남을 잡아오라는 황제의 명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태조의 장남 이방원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반대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술을 마시며 소일하다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남인 이방과 즉 훗날의 정종을 보내야 했는데 태조로서는 그가 명황제 앞에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조 3년 6월 태조는 오남인 이방원 즉 훗날의 태종에게 명의 사신으로 가서 황제를 설득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당시 조선과 명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던 만큼 명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방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 책봉에서 밀려난 이방원에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조 3년 11월 명에 갔던 이방원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명황제는 이방원을 두세 번 접견하는 등 상당한 예우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비록 명은 조선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했지만 가능하다면 조선에 확실한 친명사대 정권이 세워져서 요동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명황제가 보기에 앞으로 조선에 세울 친명사대 정권의 임금으로는 대명 강경파인 정도전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방원이 적격이었습니다. 명의 의도가 어떻든 황제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 이방원은 이제 세자 책봉에서 밀려난 야인에서 현실 정치의 중심인물로 급속히 부상했습니다. 이방원의 방문으로 잠시 완화되었던 조선과 명의 갈등은 태조 5년 2월 표전문 문제로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명은 황제에게 올리는 그린 표문과 황태후 등에게 올리는 전문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 작성자를 압송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명 초기에 문자 때문에 문신들이 화를 입은 일을 뜻하는 문자옥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선의 외교 문서인 표전문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문제의 표문은 정탁이, 전문은 김약항이 작성했는데 당시 정탁은 병에 걸려 있어서 걸음을 걷기 어려울 정도였으므로 태조는 김약항을 명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은 다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 표전문을 작성하고 교정한 사람을 모두 보내라는 황제의 명을 전했습니다. 태조가 계속 버티자 명황제는 구체적으로 정도전을 압송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표전문 사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때 조주는 태조에게 정도전을 명으로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명황제의 의도를 알고 있던 태조는 정도전을 명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태조 5년 7월 태조는 정도전이 문제가 된 표전문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복통과 각기병까지 있어 명에 보낼 수 없다면서 표전문의 작성과 교정에 관련된 권근, 정탁, 노인도를 명으로 보냈고 이방원의 최측근인 하륜을 사신으로 같이 보냈습니다. 하륜 일행이 명으로 떠나고 며칠 뒤 태조는 정도전에게 봉화백이라는 자기를 주면서 그동안 맡아왔던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판삼사사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태조 5년 11월 하륜과 정탁이 명에서 돌아왔는데 황제는 정도전을 보내지 않은 것을 질책했고 권근 등을 억류했습니다. 다만 권근은 얼마 후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때 명황제는 권근을 제외한 다른 사신을 계속 억류한 이유가 그들이 정도전의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명은 이방원과 그의 측근인 하륜과 권근을 잘 대우하면서 명의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정도전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의 정변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판삼사사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판의흥 3군 부사로서 아직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도전은 태조 6년 6월 요동정벌론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도전은 거란, 여진, 몽골과 같은 웨이, 즉 오랑캐가 한족 대신 중원을 차지한 적이 여러 번인데 조선이라고 못할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주는 요동정벌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방원이 보기에도 요동정벌은 명분일 뿐 실상은 자신과 같은 왕족과 공신의 권력 기반인 사병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조 6년 11월 명에 억류되어 있던 정총, 김약항, 노인도가 처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정도전을 빨리 압송하라는 명황제의 협박이었습니다. 일단 위기를 넘길 필요가 있었던 태조는 군을 통솔하는 판의흥 3군 부사 자리에서 정도전을 물러나게 하고 대신 요동정벌에 반대하던 조준을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정도전은 모든 관직을 잃어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명황제의 압박 속에서 태조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조 6년 12월 태조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동북면으로 정도전을 보냈습니다. 명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에 변방의 국방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조 7년 2월 태조는 동북면에 나가 있는 정도전에게 옷과 술을 내려주면서 자신을 국왕이 아닌 송헌거사라고 표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정도전을 군신관계가 아닌 역성혁명을 함께한 수평적 동지이자 오랜 친구로 대하고 싶은 태조의 마음이었습니다. 태조 7년 3월 정도전이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자 정도전의 측근인 남은은 태조에게 사병혁파를 건의했습니다. 한편 정도전이 공식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명황제는 표전문을 핑계로 정도전을 압송하라며 태조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오히려 병사들의 진법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진법훈련을 게을리한 절제사와 장군 등 292명을 탄핵하고 벌을 주었는데 이방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원은 왕자라는 이유로 아랫사람이 대신 벌을 받았지만 이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원은 승부수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태조 7년 8월 이방원은 숨겨놓은 병력과 무기를 활용하여 순식간에 정도전 세력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요동정벌의 꿈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정도전이 실제로 요동정벌을 추진하려 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고려 공민왕 19년 11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요동의 동령부를 공격해서 함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남쪽을 침입하는 왜구와 점차 강성해지는 명의 압력 속에서 고려가 이 땅을 계속 지키는 것은 어려웠기에 이성계는 군사를 바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 우왕 14년 5월에는 이성계가 이끄는 요동정벌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조선은 이로부터 4, 50여 년 후인 세종대에 이르러서야 4군 육진을 설치하며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요동을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점령할 수는 있지만 이를 조선의 영토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정도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은 실제로 요동을 차지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군사력을 강화하여 명의 조선을 쉽게 넘보지 못하게 하고 사병을 혁파하여 세자책봉에 불만을 가진 이방원 등 왕족과 공신의 반란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이방원에 의해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